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테슬라가 급등을 했어요. 일론이 아마 주식을 다 팔아서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중국산 가격 인하가 있었죠. 이에 따른 영향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주변 업체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 가도록 할게요. 오늘 다우는 1.07%, 오늘 나스닥이 많이 올라서 2.25% 올랐는데 아무래도 오늘 국채금리 하락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한 3.86% 가까이 전일 대비 빠지면서 4% 초반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한때 4.4%까지도 올랐다가 많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금리에 좀 더 민감한 나스닥 기술주들에게 좀 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스닥이 11,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섰어요. 2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4.396%까지 하락을 하면서 4.4% 선을 깼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요새 미국 국채 가격이 너무나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거래도 부진하기 때문에 국채 시장의 유동성 촉진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채 가격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도 110.7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사항은 빅테크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장 마감 직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오전 새벽 6시가 좀 넘는 시간인데요. 현재 장 마감 이후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급락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글의 하락에 따른 여파인 것 같아요. 유가는 84불대에서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스닥 대형주들 엔비디아가 5.25% 오르면서 크게 올랐고요. 테슬라가 5.29% 오르면서 그간 하락이 심했던 두 가지 주식이 오늘 크게 올라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헬스케어 주식과 같은 경기 방어주들은 그 상승률이 좀 크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가가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도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아주 좋은 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0일 이동 평균선을 사수 만에 뚫어냈다고 했었죠. 자, 요 3일간의 최근 3일간의 계속해서 좋은 양봉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을 완성해가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이제 11,600선 정도가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는 11,600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나스닥 월봉 차트를 보면요. 나스닥이 이렇게 4개월 음봉을 보이고 1개월 상승했다가 또 3개월 음봉을 보이고 1개월 상승했다가 지금은 2개월 하락해서 음봉을 보이고 지금 10월 달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밑꼬리도 달렸고. 자, 이렇게 하락하는 개월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4개월, 3개월, 2개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 더 이상 크게 빠지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아지고 있는 하락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하락보다는 횡보하는 그런 장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겠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요, 잠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좀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향후 증시 향방을 결정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금리 인상의 그 속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11월 2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날 회의 때는 0.75% 금리 인상 확률이 95% 이상으로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건데, 자, 문제는 그 이후죠. 11월 달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2월 14일 그 다음 FOMC 미팅에서 0.5% 인상할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그 인상 속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11월 달에 0.75%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하면 연속 4번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속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유례가 없는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상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12월 달에 걸 수 있다는 거죠. 12월 달에 빅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 0.5%의 금리 인상 확률이 일주일 전만 해도 34%였는데 이게 47.5%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빅스텝 확률도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12월 달에 0.75%가 아니라 0.5% 인상을 하면서 금리 수준 역시 4.5%를 찍으면서 현재 시중에 10년물이라든지 2년물 국채금리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충분히 0.5% 금리 인상할 수도 있고요.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면 증시는 급반등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큰 반등, 큰 상승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현재 그 지지부진한 장세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날도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분기 월가 예측치였던 49.86 빌리언의 매출을 뛰어넘는 50.21 빌리언의 매출을 달성했고 주당 순이익도 예측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CEO에 따르면요, PC 시장은 침체 중이고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률 역시 감소 중이다라면서 우려감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다지 좋지 못한 어닝콜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프터아워에서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역시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 모든 실적이 미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예측치 대비 낮은 1.06달러가 나왔고 매출 역시 예측치였던 71빌리언이 아니라 69빌리언이 나오면서 낮은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알파벳 이 구글이란 회사의 매출액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구글의 3분기 매출액 성장률은 6.1%밖에 안 돼요. 성장주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코로나 팬데믹 시절 한참 때는 61%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나 경기 침체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지난 몇 분기 동안 이제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광고비를 많이 지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분기마다 매출액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50에서 60%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일수록,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일수록 성장의 가치는 중요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좀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구글 역시 오늘 1.91% 장중에는 상승을 했지만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 이후 6.69% 이상 크게 빠지고 있어요. 자, 이런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한 여파에 따른지 많은 나스닥 기술주들이 지금 애프터아워에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그 여파에 따라 지금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좋은 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좀 상승하는 흐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단기적인 목표는 한 246불, 571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71선은 빨리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220불 이하에 부터 한 200불대 가격은요, 역대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판다면,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판다면 잠깐 200불대 초반에서 190불대까지 한번 찍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190에서 200불 이 정도의 주가는 정말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주가를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어저께 장중 198불 선까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테슬라가 5% 넘게 상승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어저께 198불까지 장중에 떨어질 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Perhaps he's done.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저께 테슬라 주식 매도를 마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오늘 테슬라 주식이 크게 상승하면서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투자자들이 다시 테슬라 투자에 나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게리 블랙 얘기로는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사지는 않았지만 아마 매도는 완료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정확한 건요, 우리나라 목요일 오전 11시 정도가 정확한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겠죠.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의 주식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영업일 이내에 이제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했다면 수요일 오후 10시까지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폼 4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에 이 폼 4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아직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들 수 있겠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아예 매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11월 28일까지 트위터 인수를 끝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도 좋은 거고, 만약에 어저께 매도를 했다면 그래도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어쨌든 트위터 관련된 테슬라 주식 매도 우려는 이제 없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이번 주 월요일에 전격적으로 기가 상하이, 그러니까 테슬라 중국, 테슬라 차이나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격 인하가 있었죠. 적게는 4.8%에서 많게는 8.8%입니다. 자, 이 8.8%라는 수치는 보조금 12,000위안을 포함한 수치예요.
자, 이것 때문에 어저께 주가가 좀 또 빠진 거지 않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었는데요. 오늘 주가 상승을 보니까 그 별다른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된 퍼드 안 좋은 뉴스 미디어들의 뉴스들은 많이 있었지만, 자, 오늘 주가 상승을 보니까 자,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은 뉴스였다라고 충분히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최근에 많은 원자재들 가격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유가도 많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리라든지 다른 원자재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올라가는 원자재가 있으니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자재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자, 차량 가격을 한 4에서 8% 정도 내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아니라요, 다른 기업들에게 훨씬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샌드위치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자원의 압박은 바로 이렇게 리튬 가격으로 압박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가장 선도 업체였어요. 리딩 업체로서 가격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 선도 업체가 가격을 낮추게 되면 자, 2등, 3등, 4등 업체들은 더욱더 큰 수익성 악화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도 테슬라를 따라서 가격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면 자기네들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룸이 있었는데, 리딩 업체가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수익성이 안 좋은데 더 가격을 내려야 되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샌드위치 형국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매출 총이익률은 27.2%, 순이익률은 15.5%였어요. 자, 차량당 순이익이 6만 이하, 우리나라 돈은 1200만 원 정도를 기록했던 회사였는데, 자, 리오토, 니오, 샤오펑, BAIC 이런 업체들은 전기차를 판매했을 때 순이익률이 다 마이너스예요. 특히 샤오펑이나 니오 같이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 수익률이 정말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가격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 이런 친구들은 말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따라서 실제로 테슬라의 오더는 주문량은 지금 스카이 라케팅 중이에요. 심지어 지금 상하이 정부까지 나서서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밀어내기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하이 소비자 보호 디파트먼트 부서에서는요, 정부 기관이죠. 여기에선 현재 올해 이내로 보조금 정책이 끝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차량 가격이 최소 9,000위안에서 13,000위안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테슬라 사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는요, 최근에 인도 대기 일수가 1주에서 4주 정도였는데, 이게 바로 이것을 발표하자마자 4주에서 8주 정도로 지금 대기 일수가 상승을 했어요. 주문량이 올랐다는 거죠. 아무래도 테슬라의 CFO였던 잭이 말했던 50%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의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딜리버리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47만 5천 대 정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40만 대로 제시를 했지만, 자,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아무래도 4분기에 찍힐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의 43만 5천 대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테슬라 주가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아직까지 우리가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분기에 또 하나의 빅 뉴스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5번째 기가팩토리가 발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에 테슬라의 다음 기가팩토리 위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무래도 캐나다가 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많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금 캐나다의 퀘벡주죠. 자, 여기에서 테슬라가 대량의 채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채용 담당자를 먼저 고용을 해서요, 이 채용 담당자의 역할이 대량의 신입사원을 고용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대량이라는 건 아무래도 사무직이 아니라 생산직이겠죠. 생산직이라는 말은 이곳에 공장을 새로 설립한다는 뜻입니다. 테슬라는 2030년 말까지 연간 2천만 대 수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에요. 지금은 이제서야 연간 한 20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자, 2천만 대까지 생산하려면 지금보다 캐파가 10배나 상승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약 8개의 기가팩토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 12개의 기가팩토리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속 새로운 기가팩토리 위치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 연말 내로 아무래도 캐나다의 퀘벡이나 온타리오 쪽에 기가팩토리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자, 또 하나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위해서요,
제프 베조스의 투자 철학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CEO죠.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1997년 이후에 1551배나 주가가 상승한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한때 아마존의 CEO였던 제프 베조스가 세계 부호 1위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었죠. 지금은 일론 머스크로 바뀌었지만, 자, 어쨌든 이분께서는 life is long, 그러니까 인생은 길고 투자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생각을 장기적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아주 큰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조스는 단기적인 수익이나 시장 반응보다는 장기적인 시장의 리더를 위한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도 단기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겪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테슬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면은 아주 큰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자, 이러한 거대 기가팩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기가팩토리 자체가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하나의 상품, 제품이라는 거죠. 발명품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생산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정말 상용화가 되면 테슬라 주식 10배는 쉽게 오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자, 그리고 도조 슈퍼컴퓨터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AI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자, 옵티머스 로봇까지 소유하는 것이 바로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 관련돼서 확실한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